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IT 건설 기초역학 11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우리 지난 시간에 프레임 및 기계의 연습 문제가 아닌 예제를 여러 문제 풀어봤었죠. 예, 프레임 및 기계에서의 중요한 점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전체 계에서 지점, 미지의 지점 반력을 구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안 구해진다, 평형방정식이 부족해서 안 구해진다 그러면 최대한 구할 수 있는 데까지 구해 놓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제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부재들을 분리를 시켜서 해석을 했었죠. 그 분리를 할 때 중요한 점은 연결되어 있는 점에서는 작용 반작용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정반대인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는 그 원리를 이용을 했었죠. 예, 그래서 예제들을 다 네 문제 정도 풀어봤었고요. 원래 연습 문제 하나 더 풀어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넘어갔었고, 예, 오늘 마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기계 및 프레임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습 문제 4-77번이에요.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프레임의 핀 A에 가해지는 힘의 크기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예, 요 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예, 아까 얘기했듯이 전체계에서 자유물체도를 그려서 AX, AY, 그 다음에 DX, DY 구해야 되는데, 반력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뭐 AX, AY, DX, DY 해가지고 지금 여기가 핀이기 때문에 반력이 X방향, Y방향 두 개 다 존재를 해서 지금 미지 반력이 4개죠. 그렇게 되면 바로 풀어줄 수가 없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 이 전체계에 대해서 우리 자유물체도를 그린 다음에 이 미지 반력들 간의 관계식을 구해서 풀어줄 수가 있을 텐데요. 예. 그거를 하기 이전에, 예, 그거를 해서 관계식을 풀어도 되겠지만 지금 현재 여기서는 하나의 뭐 힌트가 하나 있어요. 힌트가 하나 있어서 그거를 활용하면 조금 더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가 되겠죠. 지금 여기 BD 부재 있죠. 예, BD 부재 같은 경우는 여기 D점에서 반력 dx와 dy가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B점에서 이 AC 부재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 B점에서도 bx, by가 작용을 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분리를 해볼게요. 이거 BD예요. D면 여기 뭐 dx, dy라고 하면 여기 bx, by가 되죠. 예. 어떻습니까? 이런 부재를 뭐라 그러죠? 예, 두힘 부재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 두 힘의 합력인 요 B라는 힘과 요 두 개의 합력인 D라는 힘이 크기가 같고 서로 반대인 방향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요 이 부재를 먼저 분리를 시켜놓고 풀면, 예, 뭐 굳이 첫 번째 미지 반력에 대한 어떠한 뭐 최대한 구할 수 있는 것을 구하고 들어가는 것을 안 하고 바로 진행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분리를 시켜서 먼저 계산을 다 해볼게요. 자, 먼저 C 롤러 한번 볼게요. 자, C 여기에서 360kN, 360kN이면 360 곱하기 9.80 곱하기 9.81 뉴턴이 되죠.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봅시다.
360 곱하기 9.81 하면 3531.6 뉴턴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케이블이 연결이 되어 있죠. 예,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쪽 방향으로도 동일한 힘이 작용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쪽 C점에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CX, CY 이렇게 작용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자유물체도를 풀어주면 CX는 3531.6이 나오고 똑같죠? CY도 3531.6 뉴턴. 그래서 위쪽 방향이 됩니다. 자, 그래서 C점에서의 작용하는 힘을 구했어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AC만 분리시켜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AC 부재 분리된 거에 대해서 자유물체도를 그려보면요. 여기가 C점인데 요거와 정확하게 반대 방향, 이 방향이죠. 3531.6. 그 다음에 요 CY, 요 반대 방향, 아랫 방향이죠. 3531.6 뉴턴. 이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A점에서 우리가 모르는 AX, 그 다음에 AY가 작용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요좀 B점에서 우리 아까 요 BD 부재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두인 부재라고 그랬죠. 만약에 힘이 방향은 지금 모르겠지만 이쪽 방향이라고 하면 요 B점에서는 요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요 힘을 BD라고 해봅시다. FBD 이렇게 작용하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미지 힘 세 가지니까 구할 수 있겠죠? 예, 먼저 모멘트 평형방 정식을 세워봅시다. A점 기준으로 해서 모멘트 평형방 정식을 세우면 자, FBD의 X, Y 성분만 모멘트가 생기죠? X 성분은 지금 작용선이 여기서 만나기 때문에 팔 길이가 제로고요. 그러면 FBD의 Y 성분, 자, 여기 세타가 얼마가 되죠? 여기 세타요. 세타는 아크탄젠트 탄젠트 세타가 1.2분의 0.9잖아요. 그러니까 1.2분의 0.9 하면 세타가 구해지죠. 예. 그렇게 해서 세타를 구해보면 약 36.9도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FBD의 Y 성분은 FBD 사인 세타 사인 36.9도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돌아가죠? A점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일직선상에 이 점을 만나기 때문에 작용선에서 팔 길이 제로고 요 힘만 있네요. 요 힘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플러스 3531.6 곱하기 팔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요. 얼마입니까? 2.4m가 되네요. 예. 얘는 0 하면 FBD는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3531.6 곱하기 2.4 나누기 사인 36.9도를 해주면 FBD 값이 구해집니다. 얘는 11.2.4 31.6 2.4 그래서 14116.5. 예, 뭔가 이상하네요. 여기에 8 길이를 안 곱했네요. 아이고, 곱하기 1.2가 빠졌죠. 예. 그러면 FBD 얘는 1.4 나누기 1.1도 해줘야 되네요. 이렇게 해주면 11
11763 11763 뉴턴이 됩니다. 결국은 방향은 요 방향이 맞고요. 다시 쓰면 11.76 kN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FBD 먼저 구했고요. 그 다음 얘가 구해졌으니까 우리 X방향 평형방정식 써서 AX 구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Y방향 평형방정식 써서 AY 값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구해보면 AX는 5.89 kN 되고요. AY는 33.53 kN이 계산이 됩니다. 자, AY가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가 나올 거예요. 그 말은 AY는 요 방향이 아닌 요 방향이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AX도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와서 이 방향이 아닌 이쪽 방향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요 평형방정식 3개를 가지고 FBD, AX, AY 구했고요. 우리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A점에서 가해지는 힘의 크기는 요 AX, AY 구했으니까 얘의 합력. 그래서 FA는 어떻게 됩니까? 루트 5.89 제곱 더하기 3.53의 제곱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6.86 kN 되겠습니다. 분리시키고 그 다음에 평형방정식 적용을 시켜줬어요. 이렇게 해서 기계 및 프레임은 분리시키고 작용반작용 적용을 시켜서 자유물체도 그리고 평형방정식을 써서 하나씩 구해나가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풀이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숙제 나갑니다. 기계 및 프레임에 대한 연습 문제가 되겠고요. 4.73번, 79번 이번엔 두 문제만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두 문제 숙제 10번째 어사이먼트가 되겠고요. 두 문제 풀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4장 구조물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다음 단계로 5장 분포력 부분을 들어가게 될 거고요. 5장까지 해서 이번 학기 강의를 마무리를 하게 될 겁니다. 5장의 마무리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결론적으로는 전단력 선도와 모멘트 선도까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번 학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단력 선도, 모멘트 선도. 그 부분을 향해서 기말고사 전까지 계속 달려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 중간고사 대신 제가 기출문제 숙제로 내준 거 있었죠? 요겁니다. 토목기사 기출문제를 숙제를 내준 게 있었는데 요거를 같이 한번 해보고 그리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답을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풀이 방법하고 그 다음에 답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문제는 제가 아마 풀어줬던 것 같은데 그게 어느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무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풀이를 제가 풀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오른쪽, 왼쪽 나눠서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왼쪽 거부터 다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거 진행을 할 겁니다. 하나씩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20문제죠. 자, 첫 번째 그림과 같이 연결부에 두 힘 5톤과 2톤이 작용을 한다.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두 힘 A, B의 크기는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자, 지금 여기에 A
B 연결돼 있죠. 지금 트러스 A 절전법 써도 됩니다. 예, 여기에서 힘의 평형 방정식 구하면 되죠. 뭐 모르겠으면 여기에 FA, FB라고 놓고 X방향 평형 방정식, Y방향 평형 방정식을 쓰면 X방향 쓰면 FB 바로 나오고 Y방향 평형 방정식 쓰면 FA 바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건 따로 할 필요 없겠죠. 예, 구하면 A는 B는 일단은 자, 요 2톤의 요 X성분 2톤의 사인 30도 혹은 코사인 60도죠. 예. 코사인 60도는 결국 2분의 1 그러니까 2톤 이쪽 방향으로 1톤이 작용하고요. 1톤, 5톤 더해서 FB는 6톤이 되고 그리고 요 Y방향 평형 방정식 쓰면 FA는 이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압축력으로 작용을 하면서 2톤 2분의 2 루트 3을 곱하면 루트 3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나번이 되겠네요. 예, 두 번째 문제 아주 뭐 문제들이 여러분들 숙제 연습 문제 풀었던 것보다는 확실히 쉽죠. 예, 기사 문제 객관식 문제라서 그리고 1분당 한 문제씩 풀어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아주 개념만 알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부양력 200kg F인 기구가 수평선 60도의 각으로 정지 상태에 있을 때 기구의 끈에 작용하는 인장력 T와 풍압을 구하면 예, 이것도 자유물체도를 그리면 되겠죠. 예, 여기에 T 예, 기구를 중심으로 해서 자유물체도를 그려보면 예, 되겠죠. 여기에 인장력 T가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W 작용을 하죠. 예, 얘가 정지 상태에 있다는 얘기는 평형 상태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X방향, Y방향 평형 방정식만 세워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Y방향 평형 방정식을 구하면 이 W가 Y방향 성분이 없기 때문에 T 값을 구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X방향 평형 방정식을 쓰면 그 다음에 W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구해보면 14번의 답은 나번이 계산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제 다음 그림과 같이 강선 A와 B가 서로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다. 이때 각도 세타 여기가 세타가 되겠죠. 예. 세타의 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평형 방정식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예. 이쪽 30도 세타 혹은 평형 방정식을 통해서 구하셔도 되고 이 합력을 가지고 구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여기에서 60kg, 30kg, 60kg 요 합력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 요거 합력은 우리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 삼각함수를 이용을 해서 요 합력을 구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동일한 방법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합력의 크기는 결론적으로 평행사 변형의 법칙을 쓰면 요 대각선이잖아요. 예, 요 대각선이니까 우리 요각도 알 수가 있죠. 예, 그림 이상하네. 다시 한번. 예, 다시 그리면 예, 이 60kg를 이쪽으로 옮기고 결국 합력은 이와 같이 그려질 수가 있겠죠. 예, 요 각도는 몇 도입니까? 180도에서 30도를 뺀 150도가 될 것이고요. 예, 그렇게 되면 우리 60kg, 여기 30kg 알고 있고 사이각을 알고 있으니까 요 합력의 크기를 구할 수 있죠. 예, 코사인 법칙을 쓰면 돼요. 그래서 이 A점에서의 합력은 루트 30의 제곱 더하기 60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30 곱하기 60 곱하기 코사인 사이각 150도
이렇게 하면 RA 요 두 힘의 합력을 구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B점에서의 합력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죠. 루트 40의 제곱 더하기 50의 제곱 마이너스 2, 40, 50 코사인 180 마이너스 세타. 근데 지금 평형 상태에 있기 때문에 RA하고 RB하고 같겠죠. 그래서 두 개가 같다 라고 놓고 계산을 하면 우리 코사인 세타 구할 수 있고, 코사인 세타를 통해서 세타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해내면 세타는 약 28.429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예, 3번. 그림과 같은 밀도가 균이라고 무게가 W인 구가 마찰이 없는 두 벽면 사이에 놓여 있을 때 반력 A의 크기를 구하시오 라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이것도 자유무채도 그려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죠. 이 Y방향으로 이 W 작용하고 이쪽 방향으로 수직항력 RA, 이쪽 여기 지점에서 RB 작용하고 있으면 요 Y방향 평형 방정식과 X방향 평형 방정식만 쓰면 되죠. 자, 먼저 Y방향 성분이 없는 RA가 Y방향 성분이 없으니까 Y방향 평형 방정식을 세우면 RB는 W에 대한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RB를 먼저 구하고요. 그 다음에 X방향 평형 방정식을 써서 RA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도 이용해서 RB를 X성분, Y성분으로 따로 구분을 한 다음에 구하면 조금 더 쉽겠죠. 이것도 평형방정식, X방향 평형방정식, Y방향 평형방정식만 세워서 구하면 되고요. 답은 2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요거는 다음 문제는 객관식이 아니네요. 예, 직접 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표시된 힘들의 X방향 합력은 약 얼마인가? 합력 구하는 문제죠. 예, 합력은 이런 식으로 해서 평행사변형의 법칙을 사용해서 구하고, 얘하고 또 평행사변형의 법칙을 써서 구할 수도 있고요. 그런 방법 말고 이렇게 하면 복잡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썼죠? X방향은 X방향끼리, Y방향은 Y방향끼리 합해서 구해줬었죠. 그래서 얘의 X성분, Y성분, 요 힘의 X성분, Y성분, 이 힘의 X성분, Y성분 그래서 X방향끼리 총합 구하고 Y방향끼리 총합 구해서 합력은 루트 세제곱 더하기 피타고라스 정리를 해주면 바로 계산이 되죠. 그래서 답은 130. X방향의 합력을 구하라네요. 그럼 얘만 구하면 되는군요. 그래서 얘 구하라는 얘기네요. 예, 그래서 130.3kg F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왼쪽 방향이고요. 아주 간단하죠? 예, 지금 여러분들 그 구조물을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합력, 앞부분 합력, 모멘트, 평형 이런 것들은 이제 식은 죽 먹힐 거예요, 아마. 이게 역학 부분이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정력학 부분, 그 다음 학기에 배우는 재료역학 부분, 그 다음 학기에 배우는 구조역학 부분이 이 순차적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뒤에 부분에 가서 여러분들이 다음 학기 때 지금 정역학 부분을 보면 상당히 쉽다고 느낄 거고요. 왜냐하면 이 정역학 부분을 다 안다는 상태에서 재료역학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 학기에 구조역학을 배우다 보면 재료역학, 정역학 부분이 다 쉽게 느껴진 겁니다. 어쨌든 순차적으로 나가는 부분이라 그런 거라서 지금 현재 좀 많이 쉽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예, 다음 그림에서 A에서 D점에 작용하는 6개의 힘에 대한 2점의 모멘트의 합을 구하라. 예.
이 점의 모멘트,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모멘트의 합을 구하라는 거죠. 3kg 곱하기 반시계 방향으로 모멘트 2를 구하라는 거죠. 부호기억은 시계 방향을 플러스라고 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늘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했는데 여기서는 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하래요. 그러면 3kg 반시계 방향이죠. 이 점으로 반시계. 그럼 마이너스 3kg, 부호는 생략할게요. 마이너스 3 곱하기 떨어진 거리 4 더하기 3, 7이고, 그 다음에 여기 3kg, 4kg 또 반시계네요. 마이너스 4에 3이고, 그 다음에 여기 5, 얘도 반시계네요. 마이너스 5kg 곱하기 4, 3kg도 반시계네요. 마이너스 3 곱하기 2, 그 다음에 6kg, 팔 길이 제로니까 생략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7kg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7 곱하기 3. 요거 다 계산해주면, 이거 계산 한번 해볼까요? 21, 12, 26, 21 하면 38, 마이너스 38 kgm가 나옵니다. 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 문제. 그림과 같은 크레인에 2000kg의 하중을 작용시킬 경우 AB 및 AC가 받는 힘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부재 AB, 그 다음에 로프, 요 AC 인장력이죠. T가 받는 힘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요것도 A점을 기준으로 해서 자유물체도를 그려보면, 자, 2000kg 아랫방향으로 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요 방향으로 여기서 30도, 요게 AB고 요게 AC죠. 30도 30도 일 겁니다. 여기가 60도고 여기가 30도니까 여기도 30도가 되겠죠. 이렇게 각도 있고 여기로 AC 인장력 T가 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부재력 FAB가 작용을 하겠죠. 자, 이렇게 자유물체도 그려서 미지수 두 개고 우리는 평형 방정식 두 개 세울 수 있죠. X방향, Y방향. 그렇게 놓고 풀면 요 T와 FAB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될 것이고요. 그거를 풀어주면 답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AC는 2000kg이 나오고요. 인장력이고요. 일단은 AC는 케이블인데 로프니까 이 압축되어 있는 건 무조건 틀렸겠죠. 로프, 케이블은 무조건 인장력만 받아요. 자, 그리고 요 부재력. 이 절점의 FAB는 플러스 값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절점의 이쪽 방향, 절점을 두는 압축력으로 작용하니까 부재력도 압축력으로 나오고 3464kg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그림과 같이 무게 W 1000kg의 하중이 지름 0.6m에 반지름이 0.3m겠죠? 차륜에 작용을 할 때 높이 0.5m의 장애물을 넘어가기 위해 필요한 수평 방향의 힘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유물체도를 그림 대조해도 여기에서 이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힘이 1000kg SI 단위로 하려면 여기에 9.81 그래서 뉴턴 단위로 표현하겠지만 여기서는 그냥 킬로그램 단위 썼어요. 옛날 문제라서 그래요. 물론 다른 문제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SI 단위를 안 쓰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P가 작용하고 있죠. P가 작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요점에서 발력, 이점에서 발력이 있는데 지금 요점에서도 수직 방향으로 발력, 여기서도 수직 방향으로 요점을 해서 여기 발력, 요점을 C점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RC, RA가 이렇게 작용을 하죠. 예, 이런 상태에서 지금 미지력이 3개예요. 근데 우리 평형 방정식 2개밖에 못 세우죠. 왜 하나는 더 못 세우느냐? 예, 요 점 기준에 지금 모든 힘들의 작용선이 요 점에서 만나죠. 그러니까 모멘트 평형 방정식은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형 방정식 2개밖에 못 세우는데 미지수가 3개다. 근데 문제에 힌트가 있죠. 장애물을 넘어가기 위해 넘어간다. 넘어가면 이쪽이 떠진다는 거죠. 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얼마가 돼요? 넘어갈 때는 얘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자유물체도를 그려보면 얘와 얘 요 세 가지 힘만 작용하는 상태가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 y방향 평형 방정식을 통해서 이 RC 값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x방향 평형 방정식 써서 p를 구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 자유물체도만 잘 그리고 그 개념만 잘 이해를 하시면, 문제를 잘 이해하시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그림과 같은 구조물에서 D점에서 10톤의 힘이 작용할 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다장에서 배웠던 거하고 유사한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예. 근데 이게 평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도 3장만까지만 했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D점에서 10톤의 힘이 작용을 할 때 AC가 받는 부재 힘, AC 부재가 받는, 이거 뭐 케이블 같은데 지금 케이블이란 말이 없으니까 압축, 인장 둘 다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T1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동일하게 풀 수 있겠죠. 지금 이게 다 핀 연결이에요. 예.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 부재를 분리시키면, 그 당시에 풀었으면 조금 헤맸을 수도 있겠다. 분리시키면 좀 편하겠죠. 예. 그래서 이 BD 부재만 가져와 볼게요. BD 부재만 가지고 와서, 지금 두께는 무시를 하는 걸로 나와 있으니까 그냥 선으로 표현할게요. 그럼 B점에서 BX, BY라는 반력이 있을 거고요. 이 점에서 이쪽 방향으로 T1이 작용할 거예요. 그리고 D에서 이쪽 방향으로 10톤이 작용하죠. 이 각도 60도. 그죠? 이렇게 BD 부재를 분리시켜서 생각을 하니까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점 B점 기준으로 해서 모멘트 표현 방정식을 세우면, 요거를 세우면 우리 뭘 구할 수 있죠? T1 값을 구할 수 있죠? 예, 바로 답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T1의 Y 성분, 요점이 4m니까 여기가 몇 도입니까? 30도. 그러면 T1 Y 성분이면 사인 30도. 사인 30도면 2분의 1인가요? 예, T1의 요거의 Y 성분 곱하기 팔 길이가 4m. 반시계 방향이니까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게 플러스 10톤의 Y 성분. 여기 코사인 60도겠네요. 각도가 같네요. 요 각도는 요 각도 30도니까 사인 30도 똑같네요. 그럼 Y 성분은 얘는 5고 얘는 2분의 T1이겠네요. 거리는 6m. 이게 아까 5라 그랬죠. 5 이렇게 30 나누기 2 하면 15가 되겠네요. 예, 그러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얘는 0 해서 계산하면 T1은 이렇게 15톤이 됩니다. 그 다음 문제요. 다음과 그림과 같은 구조물의 BD의 부재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요 BD 여기 5톤 이렇게 되어 있네요. BD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부재력을 구하라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AC가 있고요. 5톤. 그다음에 B점에서 이쪽 방향으로 BD가 작용하죠. FBD. 그다음에 C점에서 CX, CY가 작용을 할 겁니다. 이렇게 제곱물체들을 그릴 수 있고, C점 기준으로 해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세우면 요 BD 구할 수 있죠. 네. 그것도 또 동일한 방법으로 풀면 되고, 예, 라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절반 풀었네요. 예. 그 다음 문제. 그림과 같은 구조물의 C점에 연직하중이 작용을 할 때 AC가 받는 부재의 힘, AC, 요 부재가 받는 힘이죠. 이것도 계속 똑같은 문제네요. 예. C점 기준으로 해서 자유물체도를 그려보면 500, 이게 뭐 모르면 인장력으로 해서 FAC, 그 다음에 얘는 AB, BC 이렇게 놓을 수 있죠. 그래서 Y방향 평형 방식을 통해서 BC 구하고요. 그 다음 X방향 평형 방식을 통해서 AC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답번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 18번. 그림과 같은 케이블 C점에서 하중 33. 네, 다 케이블인가 봐요. AC, BC 다 케이블인가 봐요. 하중 33kg이 작용하고 있다. 이때 AC 케이블에 작용하는 인장력을 구하라. 얘도 인장력이겠죠. 그럼 C점 기준으로 해서 여기 33kg, 그 다음에 인장력이니까 이쪽 방향으로 AC, 이쪽 방향으로 BC겠죠. 예. 이렇게 작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Y방향 평형 방정식 써서 AC와 BC와의 상관관계를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X방향 평형 방정식을 써서, 그래서 두 방정식을 연립을 하면 답을 구할 수 있겠죠. 계속 똑같은 문제죠. X방향 평형 방정식, Y방향 평형 방정식. 예,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림에서 두 개의 활차를 사용하여 물체를 매달 때 세 개의 물체가 평형을 이루기 위한 세타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단 로프와 활차의 무게는 무시한다 라고 했네요. 세 개의 물체가 평형을 이루고 있다. 예. 세 개의 물체가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PPP 작용을 하고, 자, 이 롤러에 의해서 얘가 P가 당기고 있으면 이 케이블에도 동일하게 이쪽 방향으로, 자, 롤러를 분리시켜 볼게요. 이쪽 왼쪽 롤러, 이렇게 P가 작용하면 이쪽에도 동일하게 P가 작용하죠. 그죠? 이쪽도 오른쪽 롤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결국 요 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P가 돼야지만 평형을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P, 요 상태란 얘기예요. 그때 요 세타 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요점 기준으로 해서 평형 방정식을 세워서 P, 여기 2분의 세타죠? 예. Y방향 성분이 P 코사인 2분의 세타고요. 얘의 Y 성분은 또 P 코사인 2분의 세타죠. 요걸 두 개를 더하면 뭐하고 같다? P하고 같다. 그래서 코사인 2분의 세타를 구할 수 있죠. 코사인 2분의 세타는 얘는 2P 코사인 2분의 세타니까 넘기면 2분의 1이 되네요. 그래서 2분의 세타가 60도가 될 것이고 세타는 120도가 되겠네요. 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과 같은 4개의 힘이 작용을 할 때 하나, 둘, 셋, 넷 지점에 대한 모멘트. 예, 모멘트 원리 이용하면 되죠. 각각의 모멘트를 다 더해주면 됩니다. 방향 잘 헷갈리지 말고요. 그래서 답은 2025 톤 미터가 되겠습니다.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 되겠습니다. 아니다. 클락와이즈, 예, 시계 방향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한 번 죄송합니다. 이게 여기 답이에요. 예. 그 다음 문제 똑같은 문제예요. 예. 세 개의 평형력이 작용을 할 때 합력 아래, 이건 합력이 작용하는 위치를 구하라는 문제네요. 예. 자,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200kg, 여기 700kg, 여기 300kg이죠. 예, 그렇다면 어떻게 구했어요? 우리 5점을 기준으로 해서 모멘트의 각각의 모멘트의 합은 요
합력의 모멘트하고 같다 라고 구하면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모멘트 원리를 이용해서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 곱하기 X는 이 세 개의 모멘트의 총 합과 같다 라고 구하면 저 X를 구할 수가 있고요. 3.5m가 나옵니다. 그리고 합력의 크기는 얘네 다 더하면 되죠. 500이고 700이니까 얘는 200kg이고요. 예, 200g이고 X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구조물에서 요 A점이 어디입니까? 여기 있네요. 자, A점의 모멘트의 크기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A점을 기준으로 해서 모멘트 돌려주면 되죠. 여기 2 곱하기 2 시계 방향에 대한 기준은 없네요. 4 곱하기 1 2 곱하기 저는 지금 암산으로 하지만 여러분들은 직접 풀어야 돼요. 2 곱하기 2 시계 방향 4 곱하기 2 8이죠. 반시계 방향 그리고 여기 5가 있습니다. 그러면 4, 5 더하면 남는 것은 1 남겠네요. 네,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1톤 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반지름 R, 라지 R, 스몰 r인 A, B 활차를 고정시키고 C 활차에 달린 물체 W를 힘 P로 올린다면 P와 W와의 관계식으로 옳게 표시한 것은 무엇이냐 라는 문제가 되겠죠. 자, 요 물체는 어떻게 하면 자유물체도를 잘 그리면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보면 요 C 룰러 C에서 보면요. C에서 보면 이쪽 방향으로 T, 이쪽 방향으로 T, 이쪽 방향으로 W가 작용을 하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보면 우리 W와 T와의 상관관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세타가 어떤 값이든 간에 T 코사인 세타, ET 코사인 세타, ET 코사인 세타는 W하고 같다라는 식으로 구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T가 작용을 해서 여기에 A점에서만 도르래하고 만나고 요 점에서 그 다음에 요 점에 이렇게 걸려 있죠. 요것을 자유물체도를 그려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점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5점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고 이쪽 T, 이쪽 T, 이쪽 P죠. 그러면 5점 기준으로 해서 모멘트 평행방정식을 총합을 구해보면 평행방정식을 세워보면 P 곱하기 R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할게요. 그래서 요 T 플러스고요. T 곱하기 라지 R이죠. 요거는 시계 방향이고요. 마이너스 T 곱하기 스몰 R이고 요 P는 시계 방향이니까 P 곱하기 라지 R이 되겠네. 그래서 얘네들의 총합은 0이다 라는 식이 나오고, 그래서 P는 어떻게 됩니까? P는 R분의 R 마이너스 R T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 식으로 나오고요. 근데 지금 T하고 W하고 상관관계가 요 식에서 나오죠. 그래서 T를 대입을 하면 T는 2 코사인 세타분의 W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T 대신에 2 코사인 세타분의 W를 넣으면 2R분의 R-R W. 그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있어야 되는데 요 각도가 상당히 미소하다고 생각을 하면 요 코사인 세타는 그냥 1로 과정에도 무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답은 나번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림과 같은 물체가 아래로 움직이는지 검토하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움직이는데 필요한 힘의 크기 P를 구하시오. 자, 물체와 면과의 마찰 계수는 0.7로 한다. 예, 이 문제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답이 없어요. 예. 실제 그 토목기사 기출문제 문제집에 보면 예, 답은 요 나번이라고 나오는데 예, 그거는 문제가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어요. 예, 어떻게 보는 거냐면 지금 요 빗변을 x축이라고 하고 요 수직 방향을 y축이라고 해볼게요. 그렇게 해서 평행방정식을 세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x방향 평행방정식, y방향 평행방정식을 세우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 움직이는 데 필요한 힘 P를 구하라. 예, 마찰력보다 더 커지면 P가 더 요 경사 방향의 힘 요게 더 커지면 움직이게 되겠죠? 예. 지금 먼저 마찰력부터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자유물체도부터 그려보면 자, 지금 요 물체에 작용하는 x방향 성분은 W 이게 뭡니까? H군요. 예, H가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또 힘 P 코사인 20도가 땡기고 있죠. 그 다음에 이쪽 면에서는 이쪽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찰력의 식이 뭐죠? 마찰계수 곱하기 요 수직력이에요. 수직으로 누르는 힘. 얘를 수직으로 누르는 힘 곱하기 마찰계수를 한 개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WH는 얼마입니까? WH는 980kg 곱하기 사인 20도 하면 이게 335kg이고요. 여기다 씁시다. 밑에다가 예, WH는 335 지금 요 무게 980kg을 X성분 Y성분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사인 20도를 해주면 335kg이 되고요. W 요 수직 얘는 코사인 20도니까 921kg이 됩니다. 이렇게 분력으로 구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요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알아야 우리는 요 마찰력을 구할 수 있죠. 예. 근데 요거가 바로 수직력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마찰계수 여기 921에다가 0.7 곱한 645kg이 마찰력이다. 얘가 645다 라고 하고 그렇게 하고 이쪽에다가 x성분 그래서 지금 이쪽 방향으로 마찰력 그 다음에 지금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죠. 근데 지금 얘가 더 크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데 요 p 코사인 세타가 더해져서 얘보다 크게 되면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식을 놓고 풀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쪽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p 사인 20도만큼의 위쪽 방향 드는 힘이 작용을 하죠. 그러니까 이 n이라는 것은 단순히 WV가 아니고요. 요 WV만 있는 게 아니고 그 WV에서 요 들어주는 WV에서 V P WV에서 P 사인 20도를 빼줘야 됩니다. 예, 요게 바로 수직력이고요. 그래서 WV 921 마이너스 저 마찰력은 0.7 곱하기 WV 마이너스 921 921 마이너스 P 사인 20도 요게 마찰력이고요. 그리고 요거보다 뭐가 커져야 된다고요? 이렇게 같아질 때 얘가 움직이게 되죠. 는
WH 335 더하기 P 코사인 20도. 예, 이렇게 표현 방정식이 세워져요. 근데 요 문제 출제자는 이거를 없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답이 330이 나왔고요. 요거를 고려를 해서 제대로 풀어주면 답이 다르게 나오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문제가 잘못 출제된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그림에서와 같이 직사각형 평판에 4개의 힘과 1개의 우정 모멘트가 작용을 하고 있다. 작용을 해서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을 때 힘 R의 크기와 방향 세타 그리고 우정 모멘트 M을 옳게 구한 것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4개의 힘이 있고요. 예. 평형 상태에 있다고 그랬죠? 예. 자, 힘 X방향 합력 구하고요. 25, 80 더하면 왼쪽 방향으로 55인가요? 예, 55kg. 예. 55kg이니까 요 R의 Y 성분은 55kg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X 성분은 Y 성분은 10kg. 그래서 R은 그거에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구해질 수 있을 것이고요. 예, 합력은 구해지고 그 다음에 방향은 탄젠트, 아크 탄젠트 X, fx분의 fy 해주면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모멘트, 자, 우정 모멘트를 옳게 구한 것은 예, 모멘트도 마찬가지로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모멘트들의 총 합을 구하면 되겠죠. 예, 평형 상태에 있으니까 요 우정 모멘트 m도 그 모멘트의 총 합을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해보면 답은 4번이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그림과 같은 케이블에 500kg의 추가 매달려 있다. 이렇게 그림이 작니? 이 추의 중심선의 구멍의 중심 축상에 있게 하려면 A점에 작용할 수평력 P의 크기는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예, 이것도 자유물체도만 잘 구하면 되죠. 자, A점의 수평력 P를 작용을 시켜가지고 여기 딱 여기 가운데 오도록 중심 축상에 있게 하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심 축상에 딱 서 있으면 그림이 어떻게 돼요? 케이블이 이렇게 되겠죠? 예, 이쪽 방향으로 P가 작용을 하고요. 이쪽 방향으로 500kg이 작용을 할 것이고요. 이쪽 방향으로 장력 T가 작용을 하겠죠? 예, 그래서 수평력 P를 이 상태가 지금 평형 상태가 되는 거고 P를 구하면 됩니다. Y방향 평형 방정식에서 T 나오고요. 그 다음에 X방향 평형 방정식에서 P 구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구해보면 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끝이네요. 예, 이렇게 해서 20문제 한번 풀어봤어요. 예, 자유물체도 그리고 평형 방정식 세우고 요거만 계속 했었습니다. 예, 여러분들 4장을 배웠으니까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나 헷갈려서 못 풀었던 문제가 있으면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풀어가지고 제대로 익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예, 아까 숙제 있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 마지막 챕터인 5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